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예,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데 습도까지 높아서 좀 짜증나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밖에 잘 안 나와서 모르다가 한번 여기 오려고 나온다든지 예. 밖에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너무 덥고 습해서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또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아직 안 맞으셨죠?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어쨌든 백신을 맞은 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어젯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송영길 대표가 이제 만찬을 가졌는데 깜짝 합의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100분 만에 이 내용을 번복해서 좀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이동의 촉 시간에서 이준석 리스크란 단어가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장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엄청 비난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젊은 대표 길들이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자신들이 뽑은 당 대표인데 당 대표가 상대방 당 대표랑 만나서 합의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엄청 비난을 했다. 게다가 이 대표도 그 비난을 듣는 거를 다시 재설득을 하지 못하고 100분 만에 여당 대표랑 합의한 걸 뒤집었다. 이것은 리더십에 분명한 상처가 결과적으로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게다가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폐지라든가 통일부 폐지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준석 호가 잡음 없이 계속 순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별 지급이 당론이다 보니까 예.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좀 강도가 높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의 SNS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윤희숙 의원,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거기다가 본인의 SNS 댓글에 이준석 비하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다 또 좋아요 눌렀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이 제왕이냐 이렇게. 이게 그러면 30대 젊은 원외 인사가 아닌 사람이 뭐 다선에 5, 60대 이상이 대표가 됐으면 윤희숙, 초선 의원 이렇게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하태경 의원이 자해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당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들과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네. 일반 국민도 포함해서 당 대표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은 있어야 된다. 근데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또 여당이랑 합의했는데 당에 가서 또 안 받아줘서 뒤집은 예. 적도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의 리더십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예, 이거는 만일 여야 합의를 해서 의총에서 부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설득하는 것도 지도부의 능력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여쭤보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한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이게 대변인에게 전달이 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합의했다가 이제는 뭐 안 된 거죠, 뭐. 안 된 건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정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네. 정부는 80%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는 100%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당과 또 정부를 송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100% 하지 않느냐? 예. 이 상황에 그 과를 국민의힘으로 던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려고 했고 합의까지 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책임 전가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노리고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근데 뭐 송 대표가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예 이제 여론이 여러 가지로 하나로 합쳐지는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보면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제 당내 경선 주자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100% 지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주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당내 예비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그거는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100%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철돼서 뭐 만일 국민들에 대해 효과가 있다. 1차 때 효과가 있었다는 게 입증됐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야죠. 뭐 그건 뭐 정치적 입장이니까는 그럴 수 있다. 예. 근데 뭐 당 전체 입장은 100% 주는 게 좀 많으니까 또 지지자들 입장도 그런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 대표가 합의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대 입장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갈려져 있는 상태고 또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1위 후보 이재명 지사하고 홍남기 총리랑 지금 맞붙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째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가 확실해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 뭐 홍남기 장관이 부총리가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직을 걸고 나가라고 한다든가 네. 아니면 소신껏 해보라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 오프닝으로 해봤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다 보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보다 급한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다. 그래서 추경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야가 뭐 말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여야가 공이 그렇게 하자 입장이고 어제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합의한 것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자 여기만 합의했고 네. 언제 할 건지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될 때는 당연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안 되죠. 소비 진작이니까 불가능한 거고 우선적으로 국회 넘어온 추경부터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한 6천억 잡혀 있는데 더 늘려야죠 지금. 일단 그건 더 늘린 상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조금 늦추는 뭐 예를 들면 추석이 곧 있잖아요. 네. 그럼 추석 때 좀 소비가 필요하니까 추석 때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큰 틀에서 합의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은 6천억 원에서 보상하고 내년 초에나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씨가 대통령 같네요. 예, 어떤 식으로라든 정리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예비 경선 후에 지지율 상승세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상승세죠. 네, 상승세인데 이게 이낙연이 잘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이 못해서 그렇게 됐느냐 대부분 후자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거냐 그거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자 대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비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남경필을 찍겠다 하던 민주당 지지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낙연 지지로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뭐 이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갔을 때도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작가님 얘기대로라면 이재명 지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좀 사이다 이재명이 없어져서 이런 사태가 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전략은 제대로 짰는데 전술에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위 후보기 때문에 여유롭게 나아간다, 휘말리지 않겠다. 이 큰 전략은 잘 짰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전술에서 뭐 바지를 내릴까요라든가 네. 그리고 1대8로 공격을 당했는데 하나하나 거기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1차 예선 끝나고 2차 예선 들어가면 또 새롭게 이제 TV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또 뭐 각 방송 돌아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비가 될 테니까 그 재정비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일일이 다 대응해 주면은 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위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와서 전략을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이다 말하는 본선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차 예선 때는 약간의 전술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난번 5번의 TV 토론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그런 전략을 짜겠죠. 예, 원팀을 강조하는 전략은 계속 가야 한다.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경선 시작할 때부터 흥행에 대한 고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제 원 구도로 가지 않고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로 가게 된다면 흥행 자체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흥행에서는 긍정적인데 제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스탠스를 바꾸긴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더 쫓아오게 되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공격할 게 없을 줄 아냐 지금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이재명 쪽에서 똑같이 네거티브로 이낙연 쪽을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선 후유증이 상당하겠죠. 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재명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근데 일단 뭐 흥행면에서는 양강 구도가 나쁘지 않죠. 네. 본경선 지역순회 경선은 이제 충청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원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초반 승부가 달린 충청 표심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첫 판이 결과가 발표가 언제 나냐면 충청 그리고 대구 경북 강원 끝나고 나서 첫 결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첫 결과 발표 때 지금의 1위 후보인 이재명이 2위 후보인 이낙연보다 많이 앞선다. 그러면은 그대로 쭉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대세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지금 뭐 전국에서 이재명이 다 앞서고 있습니다만 특히 충청에서 조금 더 앞서요. 예. 게다가 대구 경북은 민주당에서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충남, 충청, 강원 거쳐서 1차 발표할 때 이재명 지사가 조금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예. 그게 만일 그때 대세론을 유지하면 이재명의 대세론이 계속 가는 것이고 만일 접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첫 판에서 접전으로 간다면 호남이 이낙연을 또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만일 정세균 후보가 지지가 계속 안 나온다면 이낙연 지지를 선언하면서 물러날 수도 있죠. 그러면 호남에서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차 결과 발표 전국 순회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정세균 후보는 사실 충청권 하면 정세균 후보고 양승조 지사도 컷오프 탈락하고 나서 정 후보 지지도 공식 선언했는데 역시나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또 양승조 후보가 그냥 덕담이라고 또 말을 또 바꿨거든요. 네. 그래도 알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양강 구도가 워낙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후보 두 후보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정세균 후보도 그렇고요. 뭐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나머지 후보들의 경선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후보는 원래 빅3로 불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지금 4위로 뭐 5위로 지금 여론조사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선 흥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치고 올라온다면 또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후보가 등장하자마자 3위로 올라서면서 기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보면 약간 주춤하는 경향. 박용진 후보는 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박용진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네거티브. 예, 그것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호감도가 돼버렸. 비호감 이미지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갔을 때 박용진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됩니다. 이건 박용진 캠프에서 좀 생각해 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박 주자까지 합쳐서 거론되는 주자만 15명.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현역 세 번째 출마자 나왔죠. 이게 외교통으로 불리는 사선의 박진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단순히 이름값 높이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름값 높이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악했을 수도 있죠. 예, 지금 여론조사하면 정권 정권 교체가 어쨌든 많으니까. 네. 그리고 큰 선거에서 내리 4번 연속 패하다가 최근에 또 한 번 이겼잖아요. 맞죠. 뭐 당이 고무된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이준석 리스크란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당 지지율도 좀 올랐었으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하겠다 온 사람 거의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도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주자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역시나 국민의힘도 경선 흥행이 관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2차 컷오프를 거쳐서 본선은 4명만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외부의 주자들이 과연 합류를 할 것인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합류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1차, 2차 나눈다고 하면은 한번 컷오프 때보다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네. 뭐 제가 전략가라면 매주 한 명씩 물러나게 하는 그런 방식도 하겠어요. 네, 서바이벌. 예. 매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매번 흥행이 될 텐데. 네. 예. 그런 걸 왜 정치권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외곽 주자, 그것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외곽 주자가 밖에 있다가 우리 후보랑 최종 여론조사로 단판된다. 이것도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대통령 선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머니 게임입니다. 예. 그런데 당 안에 있지 않고 당 밖에서 단독 플레이한다? 그것도 단독 플레이에서 여론조사로 단일까지 하려면 최소한 12월까지는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루에 1억씩 쓴다는 말이 있는데 예. 그때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죠. 정몽준, 안철수 이외에는 없다. 대한민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지지율도 그때까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까지 밖에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것도 관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끝까지 있다가 단일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원 50, 국민 50 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당박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좀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 당장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변경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얼마든지 뭐 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뭐 남의 당 경선에 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예.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화이트 해커라고 했습니다. 업무 방해다 뭐 여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멀리 내다보고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룰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땐 지금 50대 50으로 뭐 하는 것 방법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뭐 4대 6으로 바꾸든 혹은 6대 4로 바꾸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고 각 후보들은 자기 유불리대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룰은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었는데 경선 연기하자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네. 그게 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을 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 자기 유불리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불리로 미루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예. 이미 근데 결정됐는데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니까 또 미루자거든요. 그것도 뭐 국민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속으로는 다 유불리 계산은 따지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경선 룰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주장하고 또 그걸로 또 처절하게 논쟁, 토론 하겠죠. 예. 네. 그것도 지켜보면 될 일이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당론을 결정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박가영 아나운서 말대로 대통령 나갈 후보들의 일부 주자들은 반대한단 말입니다. 당론을 결정됐으니까 따른다 또 이럴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럴 때 지도부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번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여당 대표랑 합의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뒤집었단 말이죠. 예, 내부에서 반발도 심했고. 1시간 40분 만에? 100분 만에. 100분 만에? 네.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 등의 민주당 리더십이 비교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당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느냐 그것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당 정청이 부딪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맨 처음 청와대 가서 만찬할 때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이제는 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홍당기 부총장은 그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촉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